어제 그 대시보드 작업 좀 했었는데요. 이제 화면 상단에 그 카운터 올라가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화면 하단에 그 그래프를 이제 출력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프를 도출하는 방법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차트.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때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그러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래프에 포함되는, 그래프에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만 어떻게 추출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코드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1번부터 5번까지가 코드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자, 어제 CSS까지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코드를 이제 한 번에 리뷰를 할 건데요. use 메모 변수를 하나, 그 훅 기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use 셀렉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use 디스패치는 지금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use 디스패치는 안 갖고 오고 있는데, 이 use 디스패치는 슬라이스 안에 있는 액션 함수를 호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상태값을 꺼내올 때는 use 셀렉터 하나만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차트.js 관련된 항목들을 가져오는데, 그래프 1하고 그래프 2하고 전부 한 번에 열어 놓을게요. 그래프 종류마다 차트.js에서 가져오는 라이브러리가 좀 달랐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그래프 1, 2, 3, 4는 전부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가 전부 똑같은 라이브러리 참조 코드예요. 차트, 카테고리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 타이틀, 툴팁, 레전드, 그리고 바 엘리먼트. 그래프 2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차트.js2에서 바라는 항목 갖고 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차트에 등록시켜주는 코드가 필요했었어요. 차트.register라고 해서 나머지 항목들을 쭉 이렇게 다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프 2도 똑같은 코드고요. 그래프 3도 똑같은 라이브러리 참조 코드 들어가고, 그래프 4도 똑같은 코드 들어갔어요. 그래프 5만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실행화면 보시면은 마지막 그래프는 제가 파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 번에 3개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의 요소들은 똑같이 가져오고, 마지막 파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아크 엘리먼트만 가져옵니다. 컴포넌트는 파이라는 항목 가져오시면 되고요. 등록할 때도 여기까지 똑같은데 마지막 아크 엘리먼트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참조하는 코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프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부 기본 틀은 똑같이 해놨습니다. use 셀렉터를 사용해서 리액트 스토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미 리덕스가 백엔드랑 연동을 끝낸 상태겠죠. 그 다음에 백엔드
백엔드가 갖고 온 데이터를 이 컴포넌트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 아이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유즈 메모를 걸어요. 그러면 백엔드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여기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리턴해주는 코드를 쓰면 되죠. 그래갖고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처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구현하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키하고 밸류, 연령별 탑승객이니까 연령에 대한 키하고 탑승객 수 두 개를 배열로 담아서 반환할 거고요. 그래프 2에서는 연령별 탑승객 현황이긴 한데 여긴 연령대별로 생존과 사망을 구별할 거예요. 여기는 연령대별로 이렇게 집계된 결과값만 갖고 오면 되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생존과 사망자비를 이렇게 다르게 표시할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는 변수가 하나 늘었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성별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해갖고 몇 명인지. 두 번째 그래프는 성별에 따라서 생존과 사망만 다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유즈 메모로 가져오는 게 이제 성별에 대한 배열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프는 성별에 따라서 생존 몇 명, 사망 몇 명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그래프는 객실 등급별 탑승객 비율이거든요. 객실이 총 3개 등급이 있었대요. 그래서 탑승객 비율, 그 다음에 등급별 사망 비율, 생존 비율, 사망 비율.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그래프는 탑승객, 그리고 생존, 사망입니다. 요거 각각의 배열로 만들어질 거예요.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제이슨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반복을 돌면서 성별에 대해서만 지금 뽑아내갖고 이걸로 지금 그 연령대별로 합계를 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 보면 이제 아이템이 없다면 리턴, 키는 널이고 밸류 널을 리턴해라. 이렇게 방어하는 코드가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리액트만 하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런 코드 왜 넣어야 되냐고. 리덕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비동기죠. 그리고 훅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비동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컨텐츠가 채워지는 거는 비동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처음엔 널 내지는 undefined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백엔드한테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얘가 비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처음에 널로 세팅됐을 때 유즈 메모가 먼저 한번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한테 갔다 오고 나면은 한 번 더 실행이 될 거예요. 이게 비동기이기 때문에 실행 시점이 두 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행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놔야 돼서 이 아이템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로컬에서 개발할 땐 잘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 내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거는 어차피 그 안에서 보는 거니까 빠릿빠릿하게 잘 돌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문제점 없는 줄 알고 개발했다가 나중에 개발 끝나고 나서 배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온라인 상태가 되니까 AJAX가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둘씩 후두둑 뜨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두 군데서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 멘탈 자칫하면 나가요. 자, 아이템 배열이 제이슨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합성 같은 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배열이 갖고 있는 리듀스 메서드입니다. 자, 얘는 이제 배열의 원소만큼 탐색을 하면서 콜백 함수를 실행시키는데요. 첫 번째 원소가 ACC로 들어옵니다. CUR로 들어오네요. CUR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 리듀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콜백 함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객체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빈 객체가 첫 번째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현재 들어온 제이슨 객체에서 나이를 10로 나눠요. 그러면 2.2적 이걸 정수로 바꿔요. 그럼 2네요. 거기에 다시 10을 곱해요. 그리고 대를 붙여요. 이렇게 해서 연령대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배열에서 이 연령대 이름에 키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빈 객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ACC에서 20대라는 키를 찾으면 당연히 undefined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강제로 1을 넣어줘요. 그럼 제이슨 배열이 20대 땡땡 1 이렇게 세팅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된 제이슨 배열이 다음 회차에 ACC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CUR로 들어옵니다. 자, CUR에서 다시 한번 나이대를 뽑았는데 아까랑 똑같이 20대였다. 그럼 이미 20대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undefined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1 증가시켜요. 30대면은 여기 30대라고 하면서 또 1로 추가하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에이지 데이터가 연령대별 집계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그래프 1에서요.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게끔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제이슨 객체의 키값만 뽑아요. 그래서 정렬해요. 그러면은 제이슨 객체 키만 뽑아서 배열로 정렬하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배열로 뽑은 거예요. 자, 요 키를 가지고요. 맵 함수로 반복을 돌아요. 그럼 이걸로 반복 도는 거죠. 그럼 V 값이 0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전에 만든 제이슨 객체에서 키로 써서 리턴을 해요. 제이슨 객체에서 0대에 해당하는 값만 리턴, 10대만 리턴 이런 식으로 뽑으면 밸류스는 값만 뽑으면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만 뽑으면 배열이 되겠죠. 이걸 키를 따로 배열로 뽑아서 정렬을 한번 한 이유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 순서가 뒤섞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하고 밸류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하고 밸류를 묶어서 요걸 리턴했어요. 유즈 메모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턴되는 게 이 키와 밸류라고 하는 요 항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상태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래쪽 그래프에서는 일단 잘 뽑아왔는데 출력 한번 해봤고요. 확인됐으면 막대 그래프 그리는데 라벨에다가 키 10대, 20대, 30대 그거였고요. 데이터셋에는 밸류, 인원수. 나머지 옵션은 우리 전에 봤었던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만 바꿨어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제이슨 객체에서 연령대를 뽑아요. 20대. 그래서 첫 번째 ACC로 들어오는 게 빈 객체였단 말이에요. 빈 객체에다 20대라고 넣었는데 아까는 그냥 1 이렇게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죠. survived 0, dead 0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번 요 객체를 리턴을 해서 다시 ACC로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번 연령대가 또다시 20대라면 그 항목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서바이브드를 1 증가시킬 건지 사망을 1 증가시킬 건지 선택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 제이슨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요. 그 제이슨의 키만 뽑아서 배열로 정렬한 다음에 요 배열로 반복 돌면서 해당 제이슨 객체에서 서바이브드 값만 뽑아내고 데드 값만 뽑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의 키만 배열로 뽑고요. 그리고 생존자 수만 배열로 뽑고 사망자 수도 배열로 뽑았어요. 이거를 제이슨으로 개별적으로 묶어서 리턴을 합니다. 여기서 출력되는 건 이제 키, 생존자, 사망자가 각각 이렇게 묶인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리턴되는 거를 구조분해했으니까 키가 여기로 들어가고 survived, dea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 그려요. 그래프 그릴 때 데이터셋이 2개면은 그래프가 같은 하나의 X축에서 2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존자 수, 사망자 수를 비교하고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는요, 성별을 의미하는 배열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이슨 객체 탐색 돌면서 성별값이 남자면은 ACC의 0번째를 증가, 그렇지 않으면 1번째를 증가. 그래서 여기를 증가시킬 건지 여기를 증가시킬 건지 결국 이 배열 인덱스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인덱스를 삼형연산자로 계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제 막대 그래프에서 라벨은 그냥 남자 여자라고 고정으로 박아 놓고요. 데이터만 걸었어요. 자, 네 번째 그래프는 제이슨으로 survived 남자 여자, 사망 남자 여자 이렇게 준비해서 반복을 돌면서 성별값이 남자면은 0, 그렇지 않으면 1.
그리고 생존했으면은 survived, 그렇지 않으면 dead라고 문자열을 준비해 놓고, 이 전달되는 이 제이슨 객체에서 생존인지 사망인지를 먼저 키를 걸어요. 그러면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인덱스를 걸면은 얘인지 얘인지가 판별되겠죠. 이게 보통 이제 제이슨 같은 거 쓸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acc.surviv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이슨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ACC의 문자열처럼 해서 survived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제이슨에 접근할 때 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처럼 접근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여기를 변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으로 접근할 때는 얘를 이제 변수 처리 못 하는데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할 때는 제이슨의 키를 내가 변수 처리할 수 있어요. 문자열로. 그래서 제이슨 키 값을 상황에 따라서 문자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접근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접근할지 여기를 접근할지를 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이슨 핸들링 할 때 되게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무의미한 이품은 되게 많이 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의 서바이브와 사망에 대해서 그래프가 각각 다르게 그려줬고요. 다섯 번째 그래프는 객실 등급별 탑승객수, 생존자, 사망자 수 집계인데요. 제이슨 객체 준비했어요. 전체 탑승객수, 생존 탑승객수, 사망 탑승객수고요. 요 배열의 원소가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 객실 클래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 보면은 P클래스라고 하는 값이 1부터 3까지 있어요. 여기서 1을 빼주면은 배열 인덱스로 쓸 수 있겠죠. 전체 탑승객 수는 그냥 무조건 여기를 1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전체 탑승객 수는 데이터 항목을 객실 등급에 따라서 그냥 1 증가시켜주면 돼요. 근데 생존자와 사망자 여부에 따라서는 1등급 생존자가 만약에 생존을 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증가시킬지 여기를 증가시킬지를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존했다면은 survived, 그렇지 않으면 dead에 대해서 객실 등급에 해당하는 인덱스 위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객체가 이제 항목별로 집계되게끔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중간중간에 콘솔로 찍어놨으니까 콘솔로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파이 그래프 3개를 놨어요. 유즈 메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3개니까 그래프 하나씩 이렇게 짝지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이 그래프에는 데이터를 패신저, 전체 탑승객 수로 걸어줬고요. 배경 색깔이랑 테두리 색깔은 어차피 3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색깔 개별적으로 걸었습니다. 옵션 똑같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셋에서 survived. 세 번째 파이 그래프는 데이터셋에서 dead.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다르게 표시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시보드가 반복문 같은 거 돌리면서
배열 데이터 핸들링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구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도 그냥 일부 사람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입 개발자들한테 많이 시키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대시보드 구현 사례는 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하고요. 다음 교시는 제가 일부러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해갖고 실습 시간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속도 봐서 결정할게요.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